조선의 한 남자,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그렇게 아름다운 달빛을 두고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달빛 아래선 모든 생명이 평등하답니다. 군중 외침 구미호를 잡아라! 민호가 절규하며 말했다. 괴물이 아니라 내 생명의 은인이다. 부디 행복하세요. 사람을 홀린 줄 알았던 구미호, 진실은 달랐다. 깊은 산속, 가파른 절벽 끝자락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33년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려는 민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한때는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절벽 아래로는 까마득한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호의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파산 통지서와 이혼 서류,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내가 우리 가족의 수치야. 얼굴 좀 보이지 마. 아버지의 그 문자를 읽었을 때 민호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도 꺼져버렸다. 그는 천천히 절벽 끝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발끝 아래로 작은 돌멩이가 굴러떨어졌고 한참이 지나서야 희미한 메아리가 들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그렇게 아름다운 달빛을 두고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부드럽고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서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순백의 한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달빛 자체가 형상을 입은 것처럼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긴 머리카락이 밤바람에 살랑거렸고 그녀의 눈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따뜻했다. 민호는 순간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이런 깊은 산속, 그것도 한밤중에 혼자 있을 리 없는 여인이었다. 죽으려는 발걸음. 내가 막아도 되겠습니까? 여인이 한 걸음 다가왔다. 이상하게도 그녀가 가까이 올수록 민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차갑게 식어있던 가슴에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연화라고 합니다. 이 산에 살고 있지요. 가끔 달빛이 아름다운 밤이면 이렇게 산책을 나온답니다. 연화는 민호의 상처난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절벽을 오르며 바위에 긁힌 상처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조심스럽게 민호의 손을 감싸주었다. 아파 보이는군요. 손만이 아니라 마음도요. 그 한마디에 민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도 그에게 이런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사업이 망하자 동업자들은 등을 돌렸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으며 부모님마저 그를 외면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이 여인은 그의 아픔을 단번에 알아보고 있었다. 저를 왜 도우시는 겁니까? 민호가 물었다. 연화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달빛 아래서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에는 깊은 지혜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자신도 모르게 절벽에서 한 걸음 물러났다. 연화가 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했다. 오늘 밤만이라도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군요. 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연화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함이 가득했다. 숲길을 걸어가는 동안 민호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발밑으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리는 부엉이 울음소리, 그리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장가처럼 그의 지친 영혼을 달래주는 것 같았다. 연화는 앞서 걸으며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이 달빛에 반짝였는데 민호는 그 눈빛이 묘하게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다. 마치 오랜 세월 외로움을 견뎌온 사람의 눈빛 같았다. 연화가 이끈 곳은 숲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초가집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뜻밖에도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 펼쳐졌다. 벽에는 말린 약초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책들이 쌓여 있었다.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연화는 민호를 방석 위에 앉게 하고는 따뜻한 차를 우려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받아든 민호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추위에 떨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뜨거운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에 열기가 퍼져나갔다. 이게 무슨 차입니까? 처음 마셔보는 맛이네요. 산에서 나는 약초들로 만든 차예요.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좋답니다. 연화는 민호 옆에 앉아 그의 상처난 손을 다시 살폈다. 어디선가 약을 가져와 상처에 바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정성스러웠다. 민호는 연화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는 더욱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묘한 슬픔이 배어 있었다. 마치 너무 오래 살아서 지친 사람 같은 그런 깊은 피로감이 느껴졌다.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민호의 질문에 연화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리고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요.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전 실패했습니다. 모든 걸 망쳤어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가족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동안 가슴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 했다. 연화는 그런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배신은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연화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담겨 있었다. 민호는 갑자기 눈물이 나려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위로를 받아보지 못했던가.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이제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른 남자가 낯선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민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마치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달래듯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울어도 괜찮아요. 눈물은 상처를 씻어내는 영혼의 빗물이랍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민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연화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거예요. 연화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따뜻한 이불과 부드러운 베개.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눈을 감으니 연화가 흥얼거리는 자장가 같은 노래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그러나 무척이나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잠이 들기 전 민호는 생각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런 깊은 산 속에 혼자 살고 있을까? 하지만 그런 의문들도 곧 깊은 잠 속으로 가라앉았다. 한편 연화는 잠든 민호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오랜만에 만난 인간. 그것도 이토록 상처받고 여린 영혼을 가진 인간. 그녀는 민호의 이마를 살짝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부디 편안한 꿈을 꾸길.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 달빛 속에서 연화의 그림자가 잠시 흔들렸다. 평범한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뭔가 다른 형상으로.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여전히 연화의 오두막에 머물고 있었다. 처음엔 하루만 있다가 떠나려 했지만 연화의 만류와 자신의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더 머물기로 했다. 낮에는 연화와 함께 산속을 거닐었다. 연화는 숲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어떤 나무가 몇 살인지, 어떤 약초가 어디에 자라는지, 새들이 언제 둥지를 트는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이 나무는 300년이 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니,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죠. 연화가 큰 소나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민호는 그녀의 말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라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 하지만 연화는 아무리 봐도 20대 후반, 많아야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연화가 마을에 약초를 팔러 간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다. 민호는 오두막에 홀로 남았다. 책을 읽다가 목이 말라 물을 찾으러 부엌으로 갔다. 그때 창밖으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다. 오두막 뒤편 흙바닥에 발자국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내 발로 걷는 짐승의 발자국. 그것도 꽤 큰 짐승의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여우 발자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일반 여우보다 훨씬 컸다. 민호는 호기심이 생겨 밖으로 나갔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숲속으로 이어졌다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그 짐승이 갑자기 공중으로 날아올라 사라진 것처럼.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연화는 여느 때처럼 자장가를 불러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한밤중 민호는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살며시 눈을 떠보니 연화가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다. 민호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연화가 숲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낮과는 달랐다.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연화는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고 안색도 창백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연화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네, 잘 잤어요. 왜 그러시죠? 아니, 좀 피곤해 보이셔서요.
연화는 대답 대신 차를 우리러 갔다.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인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을 해치려는 것은 아닌 것 같았다. 오히려 민호는 연화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함, 지혜로움, 그리고 그 슬픈 눈빛까지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민호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연화 씨, 가족은 없으신가요? 이런 깊은 산 속에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신지.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다. 가족은 아주 오래전에 다 떠났어요. 이제는 이 숲이 제 가족이죠. 나무들과 꽃들과 짐승들이. 얼마나 오래 여기 사셨는데요. 글쎄요. 정확히 세어본 적은 없지만 꽤 오래됐어요. 연화의 대답은 모호했다. 민호는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표정이 너무 쓸쓸해 보여 차마 더 묻지 못했다. 그 밤 민호는 또다시 연화가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번엔 따라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그녀를 뒤따랐다. 숲속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길을 비춰주었다. 연화는 숲 깊은 곳의 작은 공터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나무 뒤에 숨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연화의 주위로 희미한 빛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자가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의 그림자가 아닌 꼬리가 여러 개 달린 거대한 여우의 그림자로. 민호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전설로만 들었던 구미호. 그것이 바로 연화의 정체였던 것이다. 민호는 그 길로 오두막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혼란이 그를 지배했다. 구미호라니.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그 전설의 괴물이 바로 자신을 돌봐준 연화라니. 어디 가시려고요? 문 앞에 연화가 서 있었다. 언제 돌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픈 체념이 어려 있었다. 봤군요. 제 모습을.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연화가 한 걸음 다가오자 뒷걸음질 쳤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두려우신가요? 당연하겠죠. 저는 인간이 아니니까요.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서. 그것도 이토록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서. 민호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픔이 느껴졌다. 그 슬픔은 너무나 깊고 진실에서 거짓일 수 없었다. 당신은 정말 구미호입니까?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네. 저는 1000년을 살아온 구미호예요. 아주 오래전 인간이 되고 싶어서 수행을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 후로 줄곧 이 산에서 혼자 살아왔답니다. 왜 절 도와주신 겁니까? 저를 잡아먹으려고? 민호의 질문에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1000년 동안 그 맹세를 지켜왔고요.
연화가 일어섰다. 그리고는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그날 밤 당신이 절벽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제 옛 모습 같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때의 저처럼. 당신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네. 인간이 되는데 실패하고 사랑했던 사람을 잃고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저도 모든 걸 끝내고 싶었어요. 연화의 목소리에는 천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 무게가 민호의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상처받은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걸. 민호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갔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래도 내게는 은인입니다. 민호의 말에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리고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제가 구미호인데도 당신이 구미호든 뭐든 절 살려주신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민호는 말을 멈췄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당신 곁에 있으면 편안해요. 처음으로 진짜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연화는 울면서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슬펐다. 1000년 동안 혼자였던 구미호. 그녀에게 민호의 말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연화는 자신의 긴 삶에 대해 겪었던 일들에 대해 들려주었다.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슬퍼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인간이 되지 못한 것을. 예전엔 후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다만 가끔은 외로워요. 아무리 친해져도 결국 모두 떠나가니까요. 인간의 수명은 너무 짧아서. 연화의 말에서 깊은 고독이 느껴졌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울 거라 생각했던 그 손은 의외로 따뜻했다. 적어도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연화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움과 슬픔과 그리고 사랑.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민호가 연화의 오두막에 머문 지도 2달이 넘었다. 그동안 민호는 많이 변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꺼져 있던 눈빛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연화와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최고의 치유제였다. 아침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낮에는 연화가 약초를 캐는 것을 도왔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연화는 1000년 동안 보고 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민호는 현대 세상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손바닥만 한 물건으로 세상 모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다니. 연화가 민호의 고장난 핸드폰을 구경하며 말했다. 민호는 그런 연화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1000년을 살았다는 구미호가 스마트폰을 신기해하는 모습이 어쩐지 귀여웠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연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자신이 연화에게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민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구미호였다. 인간이 아닌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어느 날 민호는 마을로 내려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기로 했다. 연화는 불안해했지만 민호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민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요즘 밤에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늙은이들 말로는 구미호가 돌아왔다는데. 에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김씨네 아들이 산에서 하얀 여우를 봤다잖아. 꼬리가 여러 개 달린.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가게 주인이 민호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어이구, 민호 아니야? 오랜만이네. 자네 요즘 어디서 지내나? 아, 잠시 산속에서 요양하고 있습니다. 산속, 위험하네. 요즘 산에 이상한 일이 많다던데. 짐승들이 밤마다 울고 가끔 여자 울음소리도 들린다더군. 민호는 서둘러 물건값을 치르고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다.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오두막으로 돌아오니 연화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마을에서 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또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떠난다고요. 어디로? 더 깊은 산속으로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연화가 떠난다니. 이제 막 그녀 곁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기 시작했는데. 꼭 가야 합니까? 가야 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저를 잡으러 올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연화의 눈에 오래된 상처가 스쳐 지나갔다. 민호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쫓김과 외면을 당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화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있어야 자신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도 않았다. 새벽녘 민호는 연화의 방문을 두드렸다. 연화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화가 문을 열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네. 당신이 어디로 가든 저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당신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들과 함께 살아야 해요. 하지만 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눈가가 붉어졌다.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구미호예요. 당신과는 다른 존재란 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전 당신을. 민호는 말을 멈췄다. 사랑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무거운 고백이었다. 연화는 민호의 망설임을 알아차린 듯했다. 그녀는 민호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저도 알아요. 저도 당신에게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안 되는 거예요. 전 영원히 늙지 않지만 당신은 언젠가 떠날 거예요. 그때의 이별을 견딜 자신이 저는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다가갈 수 없는 운명. 그것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구미호를 잡아라. 저 산속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모두 조심해. 구미호는 사람을 홀린다고 했어.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는 재빨리 밖을 내다보았다.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고 있었다. 횃불의 행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 쳤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해요. 그들이 오기 전에. 기다려요. 민호가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저와 함께 내려가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안 돼요. 그들은 듣지 않을 거예요. 구미호라는 것만으로도 저를. 연화의 말이 끝나기 전에 오두막 문이 쾅 하고 열렸다.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가득했다. 저기 있다. 정말 여자 모습을 하고 있군. 속지 마. 구미호는 사람을 홀려서 잡아먹는다고 했어. 사람들이 연화를 향해 다가왔다. 몇몇은 쇠꼬챙이와 농기구로 무장하고 있었다. 연화는 뒷걸음질 치며 구석으로 몰렸다. 바로 그때 민호가 연화 앞을 가로막고 섰다. 멈추십시오. 민호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다. 가게 주인이 민호를 알아보고 놀라며 말했다. 민호, 자네가 왜 여기에? 설마 구미호에게 홀린 건가? 아닙니다. 전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미호가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우리가 직접 봤어. 밤마다 하얀 여우가 돌아다니는 걸.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들고 나섰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촌장이었다. 민호야, 비켜라. 넌 속은 거야. 구미호는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는 요물이다. 저것을 그냥 두면 마을에 재앙이 닥칠 거야. 촌장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절벽에서 죽으려 했던 그날 밤의 일, 연화가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어떻게 보살펴 주었는지. 이분이 정말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라면 왜 저를 구했겠습니까? 저를 잡아먹으려 했다면 진작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었습니다.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몇몇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래도 구미호는 구미호야. 언제 본성을 드러낼지 몰라. 맞아. 지금은 널 이용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연화가 민호를 살며시 밀어내고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연화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네, 맞습니다. 저는 구미호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몇몇은 뒤로 물러섰다. 연화는 계속 말했다. 1000년을 살았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죄 없는 사람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이들을 도우며 살아왔어요. 거짓말. 누군가 소리쳤다. 하지만 연화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믿고 싶지 않으시다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남자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제가 떠나겠습니다. 멀리, 아주 멀리 가서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오지 않을게요. 연화가 뒤를 돌아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작별의 인사가 담겨 있었다. 안 됩니다. 민호가 소리쳤다. 그는 다시 연화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섰다. 만약 이분을 쫓아낸다면 저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뭐라고? 민호야, 제정신이냐? 전 제정신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괴물이 아닙니다. 천년을 살면서 외로움과 슬픔을 견뎌온 그저 사랑받고 싶어 하는 한 존재일 뿐입니다. 민호는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분도 그렇습니다. 단지 구미호라는 이유만으로 1000년 동안 쫓겨 다녔습니다. 민호는 촌장을 바라보았다. 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 마음을 보라고. 이분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순수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촌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마침내 촌장이 입을 열었다. 민호야, 정말 그 여인이 널 해치지 않았단 말이냐? 네. 오히려 저를 살렸습니다. 죽고 싶었던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촌장은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두려워하면서도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촌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내려놓았다. 좋다. 오늘은 물러가겠다. 하지만 촌장은 연화를 향해 엄하게 말했다. 만약 마을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친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촌장님, 그냥 놔두실 겁니까? 구미호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촌장은 단호했다. 민호가 저렇게 말하는데 한번 믿어보자. 민호 아버지는 내 오랜 친구였고 민호도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다. 그 아이가 목숨을 걸고 보증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마지못해 물러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후 연화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했다. 민호가 그녀를 안아 일으켰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민호 씨. 하지만 연화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며칠이 지났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을에서는 계속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닭이 죽었다거나 아이가 열병에 걸렸다거나 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구미호 탓을 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연화가 또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호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연화는 마을 근처의 숲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숲을 감쌌다. 그 빛은 나무와 풀,
심지어 공기까지도 정화하는 것 같았다. 연화는 자신의 영역을 사용해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 씨. 민호의 목소리에 연화가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민호 씨, 왜 따라오셨어요? 당신이 뭘 하는지 알고 싶었어요. 이건 마을을 지키는 건가요? 연화가 쓸쓸히 웃었다. 네. 제 때문에 마을에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하지만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요. 1000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는. 그때 연화가 비틀거렸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받쳐 안았다. 연화의 몸이 차가웠다. 영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이다. 그만하세요. 이러다 당신이 위험해질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마을 사람들이 안심할 때까지. 바로 그 순간 숲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횃불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도포를 입은 늙은 도사였다. 저기 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구미호가 마을에 요술을 부리고 있었군. 도사가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것 봐. 구미호가 마을에 저주를 내리고 있었어. 우리를 속였구나. 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오해입니다. 연화 씨는 마을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사가 비웃었다. 어리석은 자여, 구미호에게 완전히 홀렸구나. 저것은 보호가 아니라 저주다. 마을의 정기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그럼 증명해 보겠다. 도사가 품에서 부적을 꺼냈다. 그리고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갑자기 연화가 고통스럽게 신음했다. 그녀의 몸에서 하얀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연화의 진짜 모습을. 9개의 하얀 꼬리가 달빛 아래 드러났다. 황금빛 눈이 슬프게 빛났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진짜 구미호다. 저것 봐. 우리를 속였어. 연화는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민호를 보호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꼬리로 민호를 감싸 안았다. 민호 씨만은, 제발, 이 사람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연화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도사는 차갑게 명령했다. 구미호를 처치하라. 저것을 놔두면 마을이 망한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왔다. 연화는 민호를 더욱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민호 씨.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네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민호가 연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구미호의 모습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당신이 구미호든 뭐든 상관없어요.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다. 100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호 씨. 바로 그때 연화가 결심한 듯 민호를 밀어냈다. 그리고는 홀로 마을 사람들을 향해 섰다. 좋아요. 제가 떠나겠어요. 아니, 사라지겠어요.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민호 씨는 해치지 않겠다고. 도사가 수염을 쓸며 말했다. 구미호가 사라진다면
그 인간은 건드리지 않겠다.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1000년. 참 길었네요. 연화가 속삭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하얀 불꽃이 그녀를 감쌌다. 안 돼. 민호가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뜨거운 열기에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연화는 불꽃 속에서도 민호를 향해 미소 지었다. 살아주세요. 제가 못다 산 삶까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그리고는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마치 별이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빛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연화가 있던 자리에는 작은 여우 구슬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마저도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5년이 지났다. 민호는 도시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한의원을 열었다. 연화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을 치료했다. 특히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데 힘썼다. 한의원 한쪽 벽에는 산수화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깊은 산속 달빛 아래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다. 민호가 직접 그린 것이었다. 아니요. 보름달이 뜨는 밤이었다. 민호는 매달 보름이면 그 산을 찾았다. 연화와 처음 만났던 그 절벽, 그리고 함께 지냈던 오두막터를 돌아보는 것이 이제는 그의 의식이 되어 있었다. 오두막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그 자리에는 민호가 심은 작은 꽃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연화가 좋아했던 하얀 꽃이 피는 나무였다. 민호는 나무 앞에 앉아 가져온 막걸리를 한 잔 따랐다. 그리고 빈 잔을 하나 더 놓았다. 연화 씨, 잘 지내고 있나요? 전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바람이 불어 꽃이 피 흩날렸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만든 약을 드시고는 여우같이 영험한 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민호는 잔을 들어 달을 향해 치켜들었다.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아지고 있어요. 몸의 병도 마음의 병도요. 당신이 저를 살렸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연화가 마지막으로 남긴 여우 구슬이 들어 있었다. 이제는 빛을 잃었지만 민호에게는 여전히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호가 일어섰다. 그리고는 절벽 끝을 바라보았다. 5년 전 죽으려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다음 달에 결혼해요.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마다 곁에서 응원해주고 당신 이야기를 할 때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죠.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처음엔 죄스러웠어요.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잖아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용기를 냈어요.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꽃나무가 흔들리며 꽃잎을 더 많이 떨어뜨렸다. 민호는 그 꽃잎 하나를 손으로 받았다. 그녀에게 당신 이야기를 다 했어요. 1000년을 산 구미호와 사랑했다고. 미쳤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믿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그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원장님이 있는 거네요. 감사드려야겠어요. 라고. 민호는 다시 나무 앞에 앉았다. 그리고는 오래된 자장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연화가 불러주던 그 노래였다. 노래가 끝날 무렵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따뜻한 손길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정말 희미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행복하세요. 민호 씨. 민호가 눈을 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달빛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여우 꼬리처럼 보이는. 연화 씨. 민호가 일어서서 그림자를 쫓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숲속 깊이 사라진 후였다. 대신 그가 서 있던 자리에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하얀 여우털로 만든 작은 부적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낙엽에 누군가 글씨를 써놓은 것이 보였다. 축복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민호는 부적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연화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산을 내려오는 길, 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앞을 보고 걸어갈 때였다. 연화가 준 새로운 삶을 그녀의 축복과 함께 살아갈 때였다. 며칠 후 민호의 결혼식 날. 하객들로 북적이는 예식장 한 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흰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얼굴은 베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그 여인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선물을 예식장 접수대에 놓고 사라졌다. 선물 상자 위에는 카드가 하나 있었다. 영원한 행복을 빕니다. 오래된 친구가. 민호가 나중에 그 선물을 열어보았을 때 안에는 한 쌍의 은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쪽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달빛 아래 맺어진 인연은 영원하리. 민호는 아내에게 그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이건 제 생명의 은인이 준 선물이에요.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내는 반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분께 감사드려야겠어요. 당신을 지켜주시고 제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요. 그날 밤 민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그 숲속 오두막에 있었다. 연화가 차를 우려주고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미소를 지으며. 잘 지내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연화 씨, 정말 당신인가요? 꿈이에요, 민호 씨. 하지만 때로는 꿈이 현실보다 더 진시할 때도 있죠. 연화가 민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을 때처럼. 이제 정말 작별이에요. 전 제 길을 가야 하고 당신도 당신의 길을 가야 해요. 다시는 만날 수 없나요? 연화는 대답 대신 민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언젠가 먼 훗날 당신이 할아버지가 되고 긴 삶을 다 살고 나면 그때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당신을 마중 나갈게요. 약속인가요? 네, 약속이에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사세요. 연화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그녀는 달빛처럼 흩어져 가고 있었다. 고마웠어요, 민호 씨.
저를 사랑해줘서, 저를 괴물이 아닌 한 존재로 봐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줘서, 사랑을 가르쳐줘서. 연화가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민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잠에서 깬 민호는 베개가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밖의 달을 올려다보았다. 어디선가 연화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고마워요, 연화 씨. 당신이 준 이 생명, 당신이 가르쳐준 사랑, 정말 소중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민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수십 년 후, 백발이 성성한 민호 할아버지는 손주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달빛이 아름다운 밤이면 특히 한 가지 이야기를 자주 했다. 옛날 옛적에 천년을 산 여우가 있었단다. 그 여우는 사람들을 해치는 나쁜 여우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여우였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여우를 만난 적이 있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여우가 사람을 도와준다고요? 그럼 정말이지. 그 여우는 할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단다. 뭘 가르쳐 줬어요? 민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랑이란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이야. 겉모습이 어떻든 다르든 같든 모든 존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 여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을 거야.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하얀 여우 꼬리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일지도 몰라. 그러니 너희도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꼭 도와주렴. 그게 그 착한 여우가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남긴 가르침이란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이들은 창밖을 내다보곤 했다. 혹시 하얀 여우가 지나가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은 달빛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민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인사를 보냈다. 여전히 지켜봐 주고 있군요, 연화 씨. 고마워요. 그렇게 전설은 이어졌다. 천년을 산 구미호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는 달빛이 밝은 밤마다 바람을 타고 전해졌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헌신 속에서도 영원히 빛난다는 것을. 달빛 아래 흰 여우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상처받은 영혼을 찾아 위로를 전하고 있을 것이다. 천년의 외로움을 견뎌낸 그 마음으로 단 한 번의 진정한 사랑을 간직한 채로